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이번 판결이 이제 국가별 차등 관세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그런 판결인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또 관세율을 올리겠다고도 하고 또 리스크, 불확실성이 굉장히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의 파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큰 불확실성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은 좀 예측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계속 정부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만약에 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관세가 막히게 되면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을 하면 너 관세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그렇고 뭐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그렇고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관세가 미국 경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세를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 수단을 찾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국은 상호 관세랑 펜타닐 관세가 지금 막힌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다른 관세 수단을 찾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관세가 얼만큼 들어올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또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당분간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최대치인 15%로 인상하겠다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음에도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먼저 봐야 될 텐데 그 이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다른 관세 수단, 그러니까 관세를 한다는 건 그 관세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몇 개 있습니다. 다른 수단들이. 그럼 그런 수단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것 중에 어느 정도의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특히 우리와 같이 대미 투자를 아주 막대한 규모를 약속했던 유럽, EU라던가 네. 아니면 일본 같은 나라들이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저희가 움직여야지. 이게 마치 제가 비유를 들자면 탁구 게임을 미국이랑 하는데 서브권을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서브를 넣어야지 우리가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탁구 게임까지 이제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게 한편 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 관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놓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런 고율의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런 기조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는 이제 좀 더 말이 되는 거고 하나는 조금 더 심연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첫 번째는 사실은 산업적인 요인입니다. 관세를 매길 테니까 관세 먹기 싫은 기업이나 관세를 싫어하는 피하고 싶은 나라들은 미국에 투자 약정하고 미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라라는 요인이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재정적인 요인입니다. 뭐 시청자분들 혹시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일기 때 감세안을 했던 것을 이번에 연장하면서 원 빌 뷰티풀 빌 액트라고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거 그 향후에 감세안이 쭉 갑니다. 그러면 나라 재정이 좀 비잖아요. 네. 그거의 일부를 관세 수입 갖고 메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요인은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세는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어떤 정책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더 나아지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그 리더십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논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논박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서 저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관세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수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 수출 주력 제품들이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등의 제품들이어서 상호 관세보다는 품목 관세에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부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좀 자극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말이 되는 게
이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철강 관세, 알루미늄 50%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랑 부품, 품목 관세 15% 하고 있는 게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초반에 드렸듯이 이번에 관세 중에 상호 관세가 막히면서 다른 관세들로 대체 수단을 찾을 텐데 그 방식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품목 관세를 좀 늘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가뜩이나 우리나라 철강 산업 지금 힘든 부분 있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독일이 속한 EU, 이 우리가 경쟁하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들의 관세율 같은 것들이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품목 관세율 같은 것들이 또 바뀌거나 범위가 확장된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물론 이건 가능성이지만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까지 관세가 품목 관세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부가 어제도 관계 장관 회의를 하고 했지만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좀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두 네. 번째로는 미국을 지금 자극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어제 말씀하셨던 국익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계속 짚어주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할 거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더 부추길 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일지 모르겠지만 무역법 301조 조사 이게 또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여기에 쿠팡이 걸려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이미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청원까지도 넣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약간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 하면 이 무역법 301조라는 건 뭐냐. 미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 어떤 특정한 나라가 이상한 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네. 조사를 쭉 합니다. 몇 개월 걸리죠. 조사 결과 이 나라가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뭔가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네. 그러면 관세나 아니면 수출 수입 제한 같은 걸 걸어. 그래서 이 나라를 보복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사실은 미국이 중요한 부분 하나는 피겨스케이트, 제가 오늘 스포츠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피겨스케이팅인데 심판이 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심판이 트리플 악셀 아니야라고 하면 트리플 악셀이 아닌 거고요. 네. 트리플 악셀이 맞아 그럼 맞는 겁니다. 미국이 심판인 상황에서 미국이 보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혹시 그 나라에서 차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이게 딱 뭐랑 걸리는 거냐면 쿠팡 부분이랑 지금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이 자꾸 차별하면 우리가 무역법 301조를 걸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나오면서 다른 방식의 관세를 찾는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역법 301조 근거 관세다. 그 중에 한 항목이 미국 기업, 디지털 기업에 대한 그 나라의 차별 가능성이다.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을 걸고 쿠팡까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겐 약간 전선이 확대될 부분이 있어서 요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던 대미 투자 합의에도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미 투자 합의가 무효라는 법적 해석도 가능해진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정부가 재협상을 먼저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다른 관세를 통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이 대미 투자를 우리가 왜 약정을 하게 됐냐를 잘 보면 상호 관세가 25%였던 걸 15%로 낮추기 위한 게 하나 있고 지금 그게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이번에 판결 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낮춰받으려고 한 게 이제 대미 투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확히 법적으로도 이게 대미 투자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더 크게는 이래서 미국이 관세를 안 한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우리 재협상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관세 수단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미국인 상황에서 네. 미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3,500억 달러 못 하겠는데요.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는 이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았음에도 EU, 일본, 한국 다 대미 투자 약정대로 할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질문 중에 이 계속 고율의 관세 정책 유지하는 이유 세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1월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강경하게 더 이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 정부도 이제 이런 동향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데 대응 수위를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요, 그 투자, 대미 투자 같은 것들의 관점에서는 제가 아까 다른 나라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 저는 EU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가 정부 주도 투자잖아요. 일본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EU 같은 경우는 투자가 뭐냐면 EU에 속한 각 기업들에게 물어봅니다. 미국 투자 얼마나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다 모아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개별 기업들한테 이거를 대미 투자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땐 EU가 가장 연성의 대미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EU 안에서 이번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게 하나의 리트머스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네. 원래 중간 선거라고 하는 것이 집권당에게 행정부에게는 좀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땐 트럼프 행정부의 불리한 선거고 이번에 사실 2년마다 미국은 선거가 열리는데 하원은 다 바뀌고 상원은 3분의 1, 33석씩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지켜내야 될 스윙 스테이트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선거 구도 자체도 약간 공화당한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내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 상호관세 판결과는 무관하게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막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본인의 표를 더 떨어뜨리게 할 만한 무리한 관세 정책은 안 할 거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한편으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그래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세 대체 수단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무리한 정책들은 선거 전엔 안 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또 좋은 시그널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 대법원은 이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되면서 납부자들이 환급을 요구할 길은 좀 열렸지만 실제 환급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환급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십니까? 우선 이제 미국 기업이랑 우리나라 기업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트코를 포함해서 1,000군데 이상이 환급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 환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빨리 처리해 줄지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괜히 환급 신청했다가 미국 행정부를 자극해서 이거 조금 또 미국 내 영업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의 수입 기업이 있죠, 미국에.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관세를 좀 내야 되니까 한국에서 선적할 때 좀 가격을 낮춰줘. 네. 그러면 그 사실 관세의 일부는 우리 기업이 실제적으로 부담을 한 건데 그렇죠. 관세를 낸 건 미국 기업이거든요. 네. 미국 수입 기업이거든요. 그럼 미국 수입 기업만 지금 미국에다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들이 받아서 우리나라 기업에 다시 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 당분간 뭐 쉽게 풀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수출에 미친 영향도 영향이지만 이게 또 우리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물론 시장 예상대로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를 지금 이끄는 대장주들이 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쪽인데 다 일단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한미 협력 수혜가 또 기대가 됐던 조선이나 원전 이런 품목 등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짙어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 우리 증시 상황은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증시에 단기적으로 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있었던 관세가 없어졌으니까라는데 저는 약간 그 단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품목 관세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대체 관세 수단을 찾으면서 품목 관세 쪽을 조금 건드렸을 때 우리나라에게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원전이나 방산 뭐 이런 부분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서 여론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벌써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관세 제협상 해갖고 대미 투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네. 시간을 미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땐 사실 방금 전에 뉴스 꼭지에도 나왔지만 조선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자 기회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네. 마스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동안 미국과의 이 협력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가 생길 거야라고 생각했던 또 주식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미칠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